여러분, 해골의 웃음 뒤에 숨겨진 그 처절한 비명이 들리십니까? 50년 전, 룸바 해적단이 전멸하기 전 부록이 마주했던 마지막 희망, 그리고 그 희망을 처참히 짓밟았던 사륙의 공주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할 진실은 오다 에이치로 작가가 숨겨온 가장 잔혹한 심리전이자 한 남자의 영혼을 다시 한번 죽이는 비극입니다. 여러분, 해적담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원피스 1173화는 단순한 전투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과거의 인연이 어떻게 악의 손길에 의해 유린당하는지를 보여주는 잔혹한 기록입니다. 가장 먼저 소름 돋는 지점은 바로 군코, 아니 슈리 공주의 정체입니다. 부록이 그녀의 오드아이와 푸른 머리카락을 확인하는 순간 화면 너머로 전해지는 그 정적을 느끼셨나요? 평소 가벼운 농담을 던지던 부록이 목소리조차 내지 못할 정도로 얼어붙은 이유는 단순히 그녀가 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녀는 부록이 루피를 만나기 전 유일하게 마음을 열었던 은인이자 스승과도 같았던 인물을 제 손으로 도륙한 부친 사례의 공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다 작가의 치밀한 설계를 엿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전개라면 슈리 공주가 이무에게 세뇌당해 어쩔 수 없이 악행을 저질렀다는 동정론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봅니다. 이것은 단순한 세뇌를 넘어선 인격의 소멸입니다. 슈리가 부록에게 도망치라고 소리치며 이무에게 잠식당하는 장면은 그녀의 영혼이 이미 마더 MMA라는 거대한 괴물의 부서품으로 전락했음을 보여줍니다. 부록은 지금 자신의 과거를 지탱하던 유일한 구원자였던 이의 딸이 세계를 파멸시키려는 악마의 육신이 든 최악의 역설과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거인족의 몰락입니다. 도리와 부록이가 서로를 난타하는 장면에서 느껴지는 위질감은 예사롭지 않습니다. 도미 리버시는 단순히 몸을 조종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엘바프의 전사들이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긍지를 비웃듯 그들의 신념을 역전시켜 스스로를 파괴하게 만드는 심리적 살인입니다. 조로가 도착하며 무언가 계획이 있다고 말했지만 과연 육체적인 강함만으로 이 뒤틀린 정신적 지옥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엘바프 편은 이제 단순한 모험을 넘어 등장인물들의 가장 깊은 트라우마와 공포를 자극하는 심리 호러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비극의 핵심을 파고들어 봅시다. 과연 슈리 공주는 단순히 이무의 꼭두각시에 불과할까요? 여러분, 여기서 소름 돋는 뇌피셜 하나 투척하겠습니다. 부록이 그토록 경악했던 이유는 그녀가 단순히 은인의 딸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녀가 죽인 그 부친이야말로 과거 부록이 룸바 해적단 이전에 몸담았던 서해 어느 왕국의 호위단장 시절 그에게 기사도를 가르친 진정한 스승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굳이 지금 이 타이밍에 오다 작가는 부록의 가장 아픈 과거를 끄집어냈을까요? 그 답은 바로 도미 리버시라는 기술의 본질에 있습니다. 여러분, 도리나 부록이 같은 전설적인 전사들이 왜 저항 한번 못하고 서로를 죽이려 들까요? 저는 이것이 단순한 최면이 아니라 대상의 기억 속에 있는 가장 소중한 가치를 짐으로 치환시키는 정신오염이라고 확신합니다. 슈리 공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증오해서 죽인 게 아닙니다. 이무가 그녀의 기억 속에 있는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끔찍한 공포로 변질시켰고 결국 그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버지를 죽이게 만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무가 세상을 지배하는 방식, 즉 관계의 파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제르스, 골드버그, 그리고 로드가 날린 오왕국 말입니다. 여러분, 거인족의 최강 기술인 패국이 아니라 왜 오왕국이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공격이 아닙니다. 이무에 의해 오염된 엘바프의 대지를 정화하려는 거인족들만의 고대의식에 가깝음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무는 이들의 간절한 저항을 비웃기라도 하듯 마더 MMA라는 기괴한 형태로 변신해 아이들이 탄배를 파괴했습니다. 이것은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지키려는 미래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는 선언이죠. 이 처참한 상황에서 서머 중장이 보인 눈물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는 지금까지 세계 정부의 명령이라면 그것이 설령 가혹할지라도 질서를 위한 필요악이라 믿어왔을 겁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무고한 아이들이 학살당하는 광경을 목격한 순간 그의 정의관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해군 내에서도
이무의 정체에 의문을 품는 변절자들이 속출할 것입니다. 소름 돋지 않습니까? 이무는 공포로 군림하려 하지만 그 공포가 너무나도 거대한 나머지 오히려 자신의 가장 강력한 방패였던 해군의 심장에 균열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인물은 바로 롤로노와 조로입니다. 나미가 붙잡히고 루피가 거인족들의 자해 소동에 경악하고 있는 이 아수라장 속에서 조로는 평소와 다른 서늘한 안광을 뿜으며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조로가 말한 그 계획이란 게 무엇일까요? 단순히 힘으로 밀어붙이는 무투파다운 발상일까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오다 작가가 조로라는 캐릭터에게 부여한 수라의 속성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전장의 핵심은 정신오염입니다. 이무의 도미리버시는 상대의 가장 약한 감정을 파고들어 조종하죠. 그런데 우리 조로는 어떻습니까? 그는 이미 스릴러 바크에서부터 드레스로자, 그리고 와노쿠니를 거치며 죽음의 문턱에서 지옥을 보고 온 사나이입니다. 다시 말해 이무의 정신적 지배가 통하지 않는 유일한 무아의 경지에 가장 근접한 인물이라는 겁니다. 조로가 도착하자마자 거인족들을 베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관조하고 있다는 점은 그가 단순히 적을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 거대한 세뇌의 핵심 매개추를 끊어내려 한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포인트 하나 더 짚고 넘어가죠. 브룩이 발견한 슈리의 오드아이, 그리고 그녀를 집어삼킨 이무의 검은 그림자. 만약 조로의 계획이 브룩의 음악과 공명한다면 어떨까요? 브룩의 영혼을 울리는 연주가 슈리 공주의 억눌린 자아를 잠시나마 깨우고 그 찰나의 순간에 조로가 이무의 지배력을 물리적으로 베어버리는 전개. 역대급 전율이 돋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이무라는 절대적인 신의 권능에 인간의 의지와 인연이 정면으로 도전하는 상징적인 장면이 될 것입니다. 결국 1173화가 우리에게 던진 질문은 명확합니다. 과거의 비극이 현재의 발목을 잡을 때 우리는 그것을 끊어낼 것인가 아니면 굴복할 것인가? 슈리의 눈물과 브룩의 경악, 그리고 아이들을 잃은 서머 중장의 절규는 엘바프가 더 이상 거인들의 낙원이 아닌 전 세계의 모순이 폭발하는 거대한 용광로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과연 조로의 칼끝은 이 잔인한 운명의 굴레를 끊어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나미를 가둔 이무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제 엘바프의 밤은 끝났습니다. 피로 물든 새벽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루틴을 착각했군요. 16분 분량의 심리분석 다큐멘터리 타입인 만큼 아직 다뤄야 할 심연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이무의 잔혹한 변신인 마더 MMA와 그로 인해 무너진 해군의 정의, 그리고 나미가 납치된 진짜 이유에 대해 심층적으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무가 마더 MMA라는 형태로 변신해 아이들이 탐배를 파괴한 장면,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단순히 나쁜 놈이라서라고 치부하기엔 그 연출이 너무나도 기괴하고 악의적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무가 가진 어머니라는 키워드에 주목합니다. 세계의 창조주를 자처하는 이무가 정작 새로운 세대를 상징하는 아이들을 제 손으로 짓밟는 모습은 현재 원피스 세계관의 질서가 얼마나 뒤틀려 있는지를 상징합니다. 특히 서머 중장의 반응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그는 평생을 공공의 안녕을 위해 헌신해온 인물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충성을 바친 존재가 사실은 가장 추악한 살인기였다는 사실을 마주한 순간 그의 정신은 성드리째 파괴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탈이 아닙니다. 해군이라는 거대 조직의 근간을 이루는 신념이 붕괴되기 시작했다는 신호탄입니다. 그리고 가장 의문스러운 대목, 바로 나미의 포획입니다. 왜 하필 나미일까요? 전투력으로 치면 루피나 조로, 상디를 먼저 제압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이무는 나미를 노렸습니다. 우리는 나미가 가진 날씨를 다루는 능력과 그녀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 다시 한번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혹시 나미가 고대병기 우라누스를 기동시키거나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이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무가 공포와 세뇌로 엘바프를 지배하려 한다면 나미를 잡은 것은 세계 전체를 물리적으로 재편하려는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려는 시도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이제 단순히 누가 더 강한가를 겨루는 싸움이 아닙니다. 누가 더 인간다운 마음을 유지하며 이 지옥 같은 현실을 견뎌낼 수 있는가의 싸움입니다. 브룩은 과거의 망령과 싸워야 하고 서머 중장은 무너진 정의와 싸워야 하며 조로는 보이지 않는 정신의 사슬을 베어내야 합니다. 오다 작가가 설계한 이 잔인한 체스판 위에서
루피 일당은 과연 어떤 한 수를 던지게 될까요? 소름 돋는 반전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친 1173화의 진실 어떠셨나요? 50년의 세월을 넘어 브룩 앞에 나타난 부친 사례의 공주 슈리와 이무의 광기는 이제 엘바프를 넘어 세계 전체를 뒤흔변 거대한 해일이 되어 밀려오고 있습니다. 오다 작가가 던진 이 잔인한 떡밥들은 결국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남깁니다. 과연 루피와 동료들은 소중한 인연의 조각들을 지켜내며 이 비극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뇌피셜은 어떻습니까? 조로의 계획은 정말로 이무의 정신지배를 베어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납치된 나미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뜨거운 분석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와 함께 이 시면의 끝까지 가보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해적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충격적이고 소름 돋는 다음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적담이었습니다.